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반포, 그 다음에 청주. 그런데 그 중에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후폭풍과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어떤 감정선 이런 걸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정치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노영민 실장이 작년 12월 16일 날 수도권과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다주택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아라. 이 이후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 팔으라는 게 언제까지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대략 6개월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6개월이면 그래서 저는 이건 총선용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16일이면 총선 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대책을 그 당시만 해도 거의 20건 가까이 대책을 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니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사실은 12, 16 대책이라는 걸 내놨고, 그래서 팔아라라고 극약 처방을 했는데, 자, 그런데 총선이 4개월 남았고, 근데 6개월이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여튼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총선이 끝날 때까지 판 사람이 한 사람인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채 이상 다주택자가 판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4채를 가진 사람이 2채를 판 경우는 있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 아직도 2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도 그때 이제 2채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노영민 실장은 사실은 수도권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청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는 그때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은 해당은 없습니다. 팔아야 할 이유는. 그러나 본인이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도의적 책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도. 그럼 그 2채가 어디냐? 서울은 반포 한신설의 아파트입니다. 45.72제곱미터.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13.8평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20평형입니다. 20평형. 그리고 충북 청주에 있는 흥덕구 가경동에 진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134.88제곱미터. 이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액을 올해 3월 달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걸 보면 청주는 7,800만 원, 반포는 2억 9,5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이거는 공시지가의 경우고요. 지금 현재 청주 아파트의 가액은 대략 한 3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반포 아파트는 이게 반포 한신설해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15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대략 1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다락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월 2일, 엊그제죠? 청와대 관계자가 오후 2시 10분부터 한 20여 분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다주택자는 빨리 처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선 꼼수가 보입니다. 13.8평? 이게 이제 작은 아파트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흔히 전용 면적 기준으로 아파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급 면적 기준으로 얘기하죠. 이거 몇 평짜리 아파트다라고 할 때 공급 면적 기준으로 얘기하지 전용 면적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도 13.8평이라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이고 작은 아파트입니다 라는 걸 국민들한테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동안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요, 아파트 품귀였습니다. 품귀.
특히 강남의 아파트 품귀였습니다. 저도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는 팔려고 내놓은 것은 오래됐는데 저는 뭐 일정 가격 이하로는 안 팔겠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제가 뭐 그 한 채인데 그거 뭐 반드시 팔아야 할 이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거 얼마면 되겠어요? 어떻게 파실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뭐 팔려고 내놨는데 높게 내놓겠죠. 높은 가격에. 그러면 안 팔리죠. 높은 가격에. 쉽게 팔리지 않았다. 이거는 결국 높은 가격에 내놨다. 그러니까 팔 의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이 사람은 아파트 팔았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를 22억 원인가에 팔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의문의 일패다 이런 게 아마 신문에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22억 원인가에 팔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 11억 원 정도가 올라서 33억 원, 34억 원 이 정도 한답니다. 그게 일패를 당한 거죠. 정부를 믿고 팔았다가 일패를 당한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브리핑을 하고 나서 한 45분쯤 뒤에 춘추관에서 또 한 번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분쯤 뒤죠.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 메시지에 이런 내용. 일단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시 52분쯤에 또 단체 SNS 메신저를 냈습니다. 브리핑 내용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노영민 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시 10분부터 한 브리핑 내용이 왜 2시 52분쯤에 아니 3시쯤에 변경이 됐을까? 과연 청와대 말대로 착오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착오 있었을 리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치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건데 그게 착오가 있을 수가 없죠. 서울 반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착오할 정도의 청와대 관계자라면 그 자리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노영민 실장은 이번 실장을 마치고 나서는 자기 청주 흥덕을에서 3번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자리로 가서 국회의원을 다시 할 게 아니고 충북도지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지사 이시종 지사죠. 근데 이시종 지사는 3선에 걸립니다. 지금 현재 3선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도 47년생이니까 73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면 75세입니다. 그때 다시 출마하기 어렵죠. 우선 3선에 걸려서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를 이어받아서 노영민 실장이 충북도지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머릿속에는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면 이제 충북도지사 나가야지 2년 뒤에 2022년 6월 선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해야지 당연히. 그건 당연히 반포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추측인데 여기저기서 그중에 대표적인 건 아마 부인, 공동명의 아닙니까? 부인이 여보 미쳤어? 왜 15억짜리를 팔고 또 3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부인은 정치적 의미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뜨거라 싶어서 이걸 바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후폭풍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마침 또 이시종 지사도 작년에 본인은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이시종 지사도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주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서울 반포에 아파트가 있는데 청주 아파트를 작년에 처분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야 이제 뭐 충북도지사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를 그만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치는데 여기까지 또 감정이 상한 겁니다. 충북도민은 어이고 이제 뭐 3번째로 다시는 충청북도 도민 안 볼 모양이지?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비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충북도지사 출마도 안 한 사람이고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북도민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충북도민의 정서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라난 정치적 본향이 어디인지 음수사원의 도리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 이런 게 이제 막 댓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수사원 아시죠? 음수, 물을 마실 때는 사원, 그것의 근원을 따진다. 근원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신을 키워준 청주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곳이라고 전국에 광고하는 꼴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을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구 유권자 전체의 가치가 강남 13.8평 아파트보다도 못하다는 냉철한 판단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뼈 아픈 얘기죠.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댓글에는 뭐 매청눈이 지역구는 4년이지만 부동산은 평생이라는 것이냐, 생활터전이 서울이라더니 이제 청주에서는 안 봐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북도지사 선거는 2년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뭐 또 상황이 바뀌겠지. 그런데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경쟁자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2년 전에 청주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노영민 실장은 변명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뭐 반포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아들 뭐 반포 아니면 살 데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살아도 되고. 변명이 안 됩니다. 청주를 팔았다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변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노영민 실장은 큰 아파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큰 정치적 선택을 했다. 충북도지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청주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봤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가 159만 7,593명입니다. 6월달 현재. 근데 이 중에 청주가요, 84만 2,821명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 넘는 사람이 53%가 청주에 삽니다. 그런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2년 뒤에 가서 표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틀림없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겁니다. 청주를 팔아먹은 이 민주당 후보자를 심판해 주세요.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1, 2만 표 정도, 적어도 1, 2만 표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사항이고, 크게 보면 몇십만 표가 왔다 갔다 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납니다.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주 아파트를 지금 처분하고 나서 2년 뒤에 청주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노영민 실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시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도 타격이 있습니다. 타격이 있죠. 그런 정도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노영민 실장은 큰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것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2년 뒤의 충북도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의 아마 지지율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대략 이제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유심히 충북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또는 민주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충북에 있는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 이런 당에 못 있어. 이게 바로 국민의 정서다. 그래서 제가 노영민 실장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아파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노영민 실장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할 것이고 2년 뒤에 충북도지사, 제가 보기에는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인으로서 정말 지켜야 할 도리다. 근데 이번에 노영민 실장은 그걸 저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